사랑하는 32만 세종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명품도시와 명품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규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박용희 의원입니다. 먼저 긴급 현안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발언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3.1절 100주년이 되는 해이고 세종시 건설 8년째 되는 해입니다. 3월에 들어서면서부터 미세먼지 습격에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보아왔습니다만 오늘은 다행히도 비가 온 뒤라서인지 쾌청한 날씨입니다. 도농복합도시인 세종시는 현재 세종보 해체 발표 후 시민 간의 갈등이 증폭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LH 충분한 해법 제시가 없는 이 사태를 지켜보는 입장에서 미세먼지에 갇힌 것처럼 암울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자연은 어김없이 봄을 보내주었고 꽃들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찬란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환경부가 발표한 세종보 해체 방안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이춘희 시장님을 대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식은 일문일답입니다. 지난 2월 22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의 처리 방안을 제시하면서 세종보를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종보 해체 결정 근거로는 경제성을 꼽았습니다. 편익 972억 원과 손실 333억 원을 따져 639억 원의 이득이 생긴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세종보 경제성 분석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애초에 세종보는 도시계획상 금강친수구역 조성을 목표로 해서 건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종보의 핵심 목적 중 하나인 친수공간 활용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우리 세종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가볍게 평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세종보 해체 발표 이후에 고심이 크시지요? 예. 어느 누구보다도 세종보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실 텐데요. 세종보 계획을 수립했던 2006년 당시에 시장님은 행복청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종보는 언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건설되었습니까? 세종보는 4대강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금강 세종지구 사업이 계획되었었는데 이에 따라서 2009년 5월에 착공해서 2011년 9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그러니까 2011년 9월에 개방이 되었습니다.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목적은 이제 4대강 사업의 다른 보나 마찬가지로 친수 구역을 확보하고 적정한 수량을 확보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하천 제방 정비라든지 또 수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병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세종보는 홍수 조절과 수력 발전뿐만 아니라 풍부한 물 환경과 이를 통한 휴식과 내조를 위해 건설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담긴 세종보의 설치 목적에 따라 세종시에는 친소공간을 활용한 사례를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가장 먼저 세종시 명소로 꼽히는 세종호수공원을 들 수 있습니다. 호수공원은 세종 시민들도 자주 이용하지만 세종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꼭 거쳐가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세종축제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지는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금강유역을 따라서는 수변 공원과 근린공원이 집중 배치되어 있습니다. 캠핑장, 요트장, 체육시설 등 시민들이 즐기고 휴양할 수 있는
수많은 시설도 금강에 물이 없다면 그 가치가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금강에는 항나래교, 한두리교, 햇무리교, 아람찬교, 보름교 등 아름다운 다리들이 건설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교각 아래 넘실대는 푸른 물결, 해가 뜨거질 때의 노을이나 한낮의 뭉게구름이 강물에 비치는 풍경, 아름다운 야경이 강물에 어리는 모습은 바라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로와 휴식을 줄 수 있습니다. 훌륭한 경관으로부터 얻는 정서적 만족감은 화폐로 환산할 수 없고 그 어느 가치보다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강보행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금강보행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금강보행교는 행복청에서 계획을 했고요. 행복도시 중앙공원과 바로 이곳 삼생활 간의 연결을 위해서 보행 또는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였고 2015년 이제 기본 계획 연구 용역에 착수해서 작년 7월에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후년 2021년 7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복청은 금강보행교가 완성되면 중앙공원과 금강 이남 수변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홍보를 해왔습니다. 강 수위가 낮아지면 금강보행교의 건설 효과는 크게 반감될 것입니다. 세종보와 금강보행교의 건설비는 각각 얼마입니까? 세종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강 세종지구 사업의 일부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금강 세종지구 사업은 모두 2,177억 원이 소요가 됐고 그 중에서 이제 보건설에는 한 150억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 보행교 건설에는 1,053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종보와 금강보행교 설치에 들어간 모든 예산이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되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환경부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세종보의 내용 연수는 아직 40년이나 남아있고 안전등급은 B등급으로 양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건설된 지 8년 만에 해체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금강보행교는 아직 건설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효율성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시에서는 대규모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미래적인 계획과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세종시민의 마음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세종시는 금강을 끼고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금강에 넘실대는 물과 아름다운 경관 덕분에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도 관점이 달라서 일부는 세종보 개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세종보 해체에 따른 금강 수위 저하로 아파트 조망권 가치 하락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만큼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금강의 수위 저하로 인해서 시민들의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용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관으로부터 얻는 정서적 만족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화폐로 환산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또 현재까지 저희가 경관에 따른 예를 들어서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재산적 가치에 대해서는 그 조사된 통계가 따로 없습니다. 다만 한솔동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7단지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동안에도 세종보가 설치됨에 따라서 이제 오염 문제 그리고 또 낙차에 따른 소음 문제에 대한 불평을 좀 많이들 얘기를 해왔었고요. 다른 분들은 또 경관적 가치에 대해서 또 높이 평가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재산적 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하거나 이러기 힘들 것 같고 여태까지 그렇게 조사된 자료도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 보도를 봤는데요. 그 공시지가가 그 면적이 아닌 조망권 가치도 그 높은 기준으로 변경되었다는 어떤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그 조망권 가치가 더욱더 그 각광을 받게 되고 관심이 클 것입니다. 이 조망권이라는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요소이기 때문에 물이 차서 흘러가는 강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강에 이제 흐르는 자연 상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철새가 날아온다든지, 거기 또 백사장이 아름답게 보인다든지, 또는 멀리 보이는 뭐 계룡산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과거 보가 운영됐을 때, 그러니까 보를 막아서 물이 유지됐을 때하고 지금 보를 지금 상시 개방한 상태에서 달라진 부분, 그 가치를 비교 환산한 그런 자료는 따로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우리 세종시에서도 비교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수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게 아까 존경하는 박영희 의원님께서도 화폐로 환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요소를 하나하나 끊어서 별도로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좀 쉽지도 않고, 또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환산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한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9일 세종보 처리 방안 주민 설명회에서도 의견이 나왔지만, 금강변 지역 주민들의 최고 관심사는 금강의 경관 훼손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런 우려에 따른 대책 또한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강의 인위적인 보건설로 목적에 부합하는 많은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단점도 있어요. 네. 지금까지 세종보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세종보가 유지됐을 때는 어쨌든 친수 공간을 확보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런데 그 대신 세종보가 설치됐을 때 특히 그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수질이 악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악취가 발생한다든지 또 수생태계가 파괴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일상적으로 보를 유지하는 데 따른 물론 이제 수자원공사가 부담하겠습니다만 보 유지하는 데 따른 예산, 이런 것들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지적해 주신 대로 가장 큰 문제는 생태계의 파괴로 볼 수 있습니다. 녹조가 생성되었고 많은 물고기들이 폐사했고 또 새들도 금강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이 점을 중시하고 있고 자연의 역습에 대해 사람들도 자유롭지 못함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금강 생태계 파괴의 근본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강은 어쨌든 생태계라는 게 강이 자연스럽게 흐를 때 형성이 되는 것인데, 그 흐름을 이제 막기 때문에 그 자연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 우리 도시가 건설되면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거라든지, 또 금강 상류, 미호천 상류에서 유입되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종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신도시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요소들을 정확히 계산해서 폐수 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 상류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 축산 폐수라든지 생활 하수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100% 잘 처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수 처리장을 설치를 하고 하수 관망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의 답변은 저와 일부 같은 점이 있습니다.
2018년 8월 대전 세종연구원에서 발행한 세종시 수질관리 현황 분석 및 정책 수립 연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기후의 특성상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에만 유량이 풍부하고 평소엔 건천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종시 미호천 중류와 조천, 백천, 대교천은 하천의 유량 부족과 산업계, 축산계, 토지계, 양식계, 매립계, 생활계로부터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동지역의 경우 고운동과 어진동의 도시 비점오염원이 토지계로부터 발생되고 있고 강우시, 대교천 및 제천으로 유입되는 특성이 있다고 연구 자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세종보 건설에 따른 영향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것이 아닌 금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오염원에 대한 근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가 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금강으로 유입되는 오폐수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마련하실 계획이 있으시겠지요? 네, 우선 도시 지역 경우에는 그런 오염물질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계산해서 그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들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우수관을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도시 지역의 오염물질은 대체로 정확히 계산해서 차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방축천이라든지 제천과 같은 도시 지역의 하천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보다는 오히려 그보다는 상류 지역에 있는 축산이라든지 축산 폐수라든지 공장 폐수라든지 그 외에도 점오염 요인들, 비점오염 요인들을 정확히 관리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계속해서 좀 투자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 주신 대로 세종시 오폐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이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박 의원님 잠시 질문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본 질문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 질문은 1문 1답으로 5분간 진행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 동지역의 대표 하천인 제천과 방축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천과 방축천은 건천입니다. 그런데 제천과 방축천은 유량의 변동은 있지만 늘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세종 호수공원과 제천 방축천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지 용수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강에 양화 치수장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용수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축천에는 하루에 한 6,000톤, 그리고 제천에는 하루에 한 10,000톤 정도의 유지 용수를 끌어들여서 시민들께서 친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천과 방축천을 통해서 물이 부족한 세종시의 고육지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금강을 통해 호수공원과 제천, 방축천으로 물을 순환시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목원이 들어서고 중앙공원이 개장되고 아직 입주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와 상가들이 다 들어차게 된다면 물 이용률은 대폭 증가할 것입니다.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되는 최근에 비추어 볼 때 세종시 물 대책은 더욱 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도시를 50만 도시로 계획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전체적인 용수 수급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공원과 제천, 방축천 이외에 앞으로 이제 4, 5, 6 생활권이 또 추가로 건설되면은 거기에 필요한 용수도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전체 계획에 포함돼서 앞으로 도시가 건설되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 11일에 금강숙의 지자체장님들과 환경부를 방문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렇습니다. 환경부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셔서 방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세종보의 해체 여부는 최종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언제쯤 결정됩니까? 그때 이제 제가 환경부 장관님을 만나 뵙자고 한 이유는 앞으로 의사결정 절차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싶었고요. 환경부 장관님 말씀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국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한 7월경에 물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그 사이에 할 일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 그리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보완 대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마련하는 뭐 그런 기간으로 삼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요. 저희 이제 네 사람의 시장 군수가 한 얘기는 그 과정에서 우리 각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수렴을 해줬으면 좋겠다. 전체 국민의 의견은 환경부 차원에서 그동안에 수렴이 않겠지만 각 지역별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은 우리 세종시는 뭐 대부분 농업용수로 쓰인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대체로 이제 도시의 뭐 경관이라든지 또 친수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공주보나 금강박으로 또 다른 특수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지역의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강구돼야 되고 그런 의견들을 좀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환경부 장관께서도 꼭 그리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법적인 절차를 하나하나 다 밟아서 결정을 하겠다 하는 뭐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모쪼록 7월 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되기 전에 세종시 입장이 잘 정리되어서 환경부의 이해를 돕고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네. 세종부는 2006년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출범 과정에서 이미 계획된 시설로 풍부한 물 관리를 조성해 시민들의 휴식과 레크레이션 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용도입니다.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금강의 생태계 파괴 또한 세종보 건설로 인한 것이 아닌 오염수 유입 등 직접적인 요인을 차단하지 못하는 등 세종시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물 관리에 미흡했고 급속한 인구 증가 때문에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물이 있어야 모두가 행복한 터전에서 살 수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국가의 물 관리는 중요합니다.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앞으로 그 중요성이 커질 것입니다. 우리 세종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는 대청댐에서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자급할 수 있는 대책을 이 기회에 마련해야 합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는 깨끗한 자연에서 사람과 동식물이 공생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자연과 인간은 보전과 개발이라는 상충 지점을 갖고 있습니다. 세종보도 일부는 그러한 지점의 하나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건설한 세종보. 섣부른 해체보다는 더욱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의 장점을 최대로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면서 운영을 해보다가 더 이상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는 세종 시민들의 공감이 충분히 있은 후에 그때 해체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제언을 드리면서 긴급 현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